안녕하세요. 오늘은 확인설명서 개정안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자 영상을 켰습니다. 먼저 2024년 7월 10일 기준으로 중개 대상물 확인설명서가 조금 바뀌었는데요. 원래는 기존에는 단독주택, 공동주택에만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었다면 새로 이제 개설된 게 주거용 오피스텔 이렇게 좀 세 번째 항목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확인설명 근거 자료 등에는 이렇게까지 있었는데 이번에 새롭게 생긴 게 먼저 확정일자, 부여현황, 두 번째 전입세대 확인서, 세 번째 국세 납세증명서, 네 번째 지방세 납세증명서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페이지에서는 1번, 2번, 3번은 그대로 들어가요. 바뀐 점이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작성해 주셨던 대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네 번째 임대차 확인 상황에서는 이게 좀 새로이 추가된 항목이죠. 제가 봤을 때 이거는 나중에 추후 임대인과 혹은 뭐 임차인과의 분쟁 상황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방패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좀 여기 표시된 글자가 기재 내용이 임대차 확인 사항이라서 매매 같은 경우에는 뭐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신 분들도 좀 오류를 범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매매 거래에서도 임대차 확인 사항을 이제 잘 기재해 주셔야 됩니다. 먼저 확정일자 부여 현황은 임대인분에게 자료를 제출하는 방법 1번이고요. 미제출을 하시면 열람의 동의를 받는 이 열람 동의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과 두 번째 방법을 여러분들께서 임대인분에게 잘 설명을 해드려가지고 이제 둘 중 하나 방법은 반드시 얻으셔야 돼요. 그리고 임차인에게 확정일자가 무엇인지, 임차인이 나중에 추후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권리도 혹은 확정일자에 대해서 사전적 의미도 이제 잘 설명을 해드려야 되죠. 그 밑에 있는 국세와 지방세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전입세대 확인서도 이제 첫 번째 방법과 두 번째 방법처럼 이렇게 있는데, 사실 뭐 원투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이 제출을 요청을 받긴 하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나 이럴 때는 건축물 뭐 호수당 한 세대만 들어가니까 이제 이것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확정일자, 전입세대 확인서, 국세 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이렇게 총 4개는 전부 다 가까운 행정부지센터 가셔서 발급을 요청받을 수도 있고, 공인중개사는 발급받을 수 없어요. 이해관계인이 아니기 때문에 임차인이 계약서와 임대인의 뭐 위임장 혹은 뭐 동의를 받은 것들을 들고 가셔서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제출을 하면 해당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우선 변제금은 이것도 이제 새로 만들어진 건데, 간혹 부동산들은 이제 지금 금일 날짜 기준으로 가까운 금액을 이제 고시해주고 막 알려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 정말 큰일 납니다. 근저당권 설정 당시를 기준으로 과거 사례에 가까운 그 범위대를 이제 고시해주고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최우선 변제금이 뭐냐 이렇게 임차인분들께서 많이 여쭤보시는데, 그 옆에 임대인들도 있는데 이게 경매로 넘어갈 시 가장 먼저 받을 수 있는 금액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임대인분께서는 화를 내죠. 내 부동산이 왜 경매로 나가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예시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화내지 말라, 고정하셔라 라고 이렇게 좋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까지도 설명이 되면은 저기 밑에 임대인과 임차인과 이렇게 서명 또는 날인을 받는 란이 있죠. 그래서 이제 추후 나중에 너 언제 설명해 줬냐, 나는 그런 거 들은 적이 없다 하면은 조용히 이거 확인 설명서에 서명을 받은 거 보여주시면 자기를 지킬 수 있겠죠, 스스로를. 자, 그리고 여기 관리에 관한 사항을 보시면 옛날에는 5천에 10만 원이고 관리비가 100만 원이야 이런 식으로도 장난을 친 부동산과 임대인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탈세도 있고 나쁜 이제 악습이 생기니까 이렇게 공공연하게 관리비까지 잘 적어야 되는 부분까지도 신설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권리 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상황에서는 계약공인중개사가 정말 이 물건에 대해서 일목정연하게 잘 작성을 해주셔야 돼요. 근저당권은 당연히 계약서랑 확인설명서에 잘 들어가겠지만, 현재 물건에 선순위 보증금이 있다면 얼마까지 들어가져 있는지, 그리고 현재 계약서에는 5천에 10만 원이지만 이제 이 확인설명서 이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상황에서도 그대로 써주셔야 됩니다. 5천에 10만 원이다. 그리고 현재 공실이다, 아니면 기임차인은 5천에 20만 원에 살고 있다,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현장 안내가 시인설이 됐는데요. 이게 저는 이제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이제 체크란인데요. 현장 안내자가 누구인지, 뭐 예를 들면 개업공인중개사인지, 소속공인중개사인지, 아니면 중개보조원인지, 아니면 그냥 해당 없음인지, 이거를 잘 고지를 잘 체크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근데 여기도 또 이제 중개보조원의 신분 고지 여부까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공인중개사가 사람들께서, 그러니까 많은 손님들이 공인중개사인지 보조원인지 뭐 이런 걸 여쭤보시는 분들이 꽤나 많은데, 여기에서 이제 현장 안내자의 공인중개사라고 하면은 이제 손님들 입장에서 좀 신빙성, 신뢰감도 좀 좋고 믿음직하니까 좀 저희 사무실을 많이 찾아주시는 분들도 있겠죠. 중개보조원 같은 경우에는 고지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제 500만 원을 과태료로 물게 됩니다. 중개사님 뭐 여쭤볼 거 있나요? 확인 설명서에 대해서 뭐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 있나요? 거의 열람 동의 이런 식으로 나가잖아요. 네. 이런 거를 약간 내용을 받아놓으면 좋다. 약간 이런 건 어때요? 아까 소장님이 양식 보내주신 것처럼 기록을 네. 남겨놓으면 이제 좋잖아요. 네, 오케이. 그거는 이제 저희 지금 저희 중개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게 뭐냐면, 저희는 이제 계약이 이루어지기 전에 확정일자, 전입세대, 뭐 국세 납세 증명서, 지방세 납세 증명서, 이 해당 서류들이 필요하다고 임대인분에게 내용을 좀 정리해서 문자로 이렇게 보내드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임대인분께서 그게 뭐냐라고 하시면 이제 전화를 하시면 설명을 드리는데, 그런 서류들을 이제 먼저 구두로 전화를 해서 이런 게 바뀌었어요라고 먼저 드리고, 두 번째로는 해당 서류들을 정리해서 문자로 한번 보내드리고, 세 번째 때는 계약일날 받을 수 있으면 받고, 못 받으면 열람 동의로 이제 이어지는 순으로 이제 넘어가고 있거든요. 해당 내용을 제가 여기 스크린샷으로 이제 찍어서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나중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으로 이제 끝 없죠, 중개사님? 네, 이제 없습니다. 이제 그러면 저희 확인 설명서 개정안에 대해서 개정 부분만 잘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고요. 다음 영상은 저희 중개사님과 제가 35회 시험이 기대이 100일 정도 남았으니까 이제 서로 가장 자신 있는 과목을 풀어보고 점수가 몇 점인지 이거를 영상으로 남겨보려고 합니다. 다음에 또 봐요. 굿바이.